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손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찔러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하고, 화요일은 대구 가서 집회하고, 수요일은 대전 가서 집회하고, 목요일은 부산 가서 집회하고, 오늘은 좀 쉬면서 피로를 쓸어내고 내일 광화문 집회 또 사회를 봐야 됩니다. 몸이 부서지고 목이 탈락은 3월 1일까지는 강행군을 해야 하지만 오랜만에 살려놓은 손상TV 1TV가 이게 제대로 방송을 할 시간이 없으니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 PD가 진행하는 손상TV2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단신 하나를 전해드리고 10분 찌르기는 명언을 불러서 현재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완전 새로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이재명의 카멜레온 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단신 뉴스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이재명의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19일 이재명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게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를 물러내고 국민의힘도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비명계 임종석이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고 맞는지 아닌지 가봐야지. 이는 실형 차원을 넘어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비난을 했고, 김부겸, 김두관, 양기대, 박지원 등등등 당 비명계 쪽에서 당 정체성 공론화 과정 없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이재명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와 정동영을 비롯한 중진들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지원 사격을 합니다. 혹시나 안 잘해줄까봐. 아유, 참 안정하긴.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말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런 걸 논쟁하는지 진짜 하루 속히 국회를 해산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죽하면 책까지 썼겠습니까? 제 말을 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압도 없을 것이고 이재명의 저런 꼬라지도 안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많은 재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누가 좋은 편을 했던데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동시에 넣고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정도 되면 병원에 한번 갔다 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정체성을 바꾸려면 중도 보수가 아니고 극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가 됩니까? 되면 극자가 정답이지.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나 우파를 싸잡아서 툭 하면 내뱉는 게 뭡니까? 극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보고 극우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거는 극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고. 중도 보수 같은 헛소리 좀 그만하고 앞으로 이재명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민주당은 극자라고 하라니까. 근데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을 제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무슨 비판? 이재명은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 쓴다. 결국은 훔쳐 쓴다. 이렇게 도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재명이가 무슨 좋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좋은 말은 다 훔쳐서 쓴다. 말은 훔쳐도 실천은 훔치 못한다면서 이재명을 공개했습니다. 나경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다. 하하하 라고 반문한 뒤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자충우돌 혹세몸의 사기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 궁지에 몰리니까 조기 대선에 몸이 달아서 국민을 속이려고 위장 우클릭한다면서 민노총과 개딸들 눈치 보면서 울어갔다 자러갔다 자충우돌하며 절대 실천은 못하는 수구좌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구좌파 아니라니까 극좌. 특히 반국가 의회 독재를 일삼고 다시 대한민국을 외친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를 비판 조롱해놓고 잘산이전 말장난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은 그러면서 사기 탄핵으로 정권 찬탈을 기도하면서 보수 우파의 역사와 가시를 훔치는 인식 침탈까지 자행한다며 검사를 아무리 사칭해도 검사가 될 수 없고 범죄자만 됐을 뿐이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국민의힘까지 아예 딱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착각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가 아니고 좌파가 됐달까? 잘됐네. 이참에 국회를 해산 못한다 그러면 해산이 법으로 안 되니까 아니 말로 노태우 정권 때 이 국회 해산 이 법안이 사라졌으니까 저거들 스스로는 안 할 거고 그러면 색깔은 내가 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중도 보수로 가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면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하고 국민의힘을 좌파 정당으로 바꾸면 딱 제격이겠네. 이재명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자기 시가를 그런 식으로 카멜레온 식으로 이 세겠다 저 세겠다 이래 바꾸지 말라고. 나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거 불편해. 이재명이 왜 중도 보수가 안 되냐? 중도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좌파도 아니에요. 극자야 극자. 네? 더 나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이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자로 나가는 거 있잖아. 이재명은 우리 김일성, 김정일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친중파라 중국에는 그냥 대가리 숙이고 쎄쎄 하면 된다 이랬던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오죽하면 망국적 발언이라고 했겠어요. 더 안 되는 거는 이재명이가 책을 몇 권 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신앙 같은 3대 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재명만의 희망. 그 뭐겠습니까? 이재명 책에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책을 보면 주요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재벌 해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무엇을 가지고 우클릭해서 중도 보수가 되려고 그러랍니까? 국민을 조롱해도 유무한 부득이지. 민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중도 보수가 안 된다는 거. 만약에 그래도 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바꾸는 그날부터 민주당에 말라 죽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극자로 가면 더 기분 좋아할 사람이지. 우파 쪽으로 우클릭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 안에 정청래부터 바글바글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진정으로 변하고 싶으면 극좌로 변하든지 아니면 개딸당으로 당명을 바꿔놓고 난리법석을 떨든지. 어휴 이재명이 체근합니다. 이재명 그럼 뭐하겠어.
얼마 안 있으면 감옥 갈 처지가 됐는데. 근데 무슨 중도 보수가 뭐 필요하냐고. 정신 차리셔. 그러지 말고.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개판이 됐잖아. 그런데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그런다고 대통령 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광화문 광장 1000만 세력이 있는 동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오케이? 자,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많은 위인으로부터 듣는 우리 명언과 비교를 해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독일 여류작가 마리폰 에버너 에셴바우는 자유에 대한 천적은 행복한 노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에 넘치는 자유의 바다에 빠져 있던 형국입니다. 자유를 무조건 누리기만 하지 지키려 하지 않는 묘한 나라 묘한 국민의 결집체입니다. 오죽하면 남한에 파송된 간첩들까지도 한국의 자유가 너무나 고삐 풀린 듯 좋아서 몇 년 있어봐야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갑니다. 결국 자유에 무뎌진 국민들이 주사파, 종북자파, 친중자파의 선동에 손쉽게 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이들의 노예가 돼서 자유에 대한 천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런 폐단을 막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두었으면 아마 자유의 천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꼴이 됐을 겁니다. 이게 제 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구속시킨 정치권이 곧바로 꺼낸 카드가 뭡니까? 조기 대선 아닙니까?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봐도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치인은 고작 한둘이고 나머지는 다 정치꾼들입니다. 물론 당신들은 아니라고 손살을 치겠지만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국회의원 모조리 정치꾼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정치꾼 풍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부르짖고 제가 오죽하면 국회를 팔아버리겠다고 책까지 썼겠습니까? 아직 이 책 못 보신 분 있으면 빨리 좀 사보시고 국회의원 300명은 필독서야. 당신들 때문에 국회가 팔리게 생겼다고 꼭 읽어보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무지, 무관심, 침묵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정치를 얼마나 개판으로 만드는지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보는데 막상 정치가 개판이 쓰레기가 돼도 무지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니, 자유와 민주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를 선거와 투표가 망치고 있음에도 그냥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의 꽃은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는 국민된 자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관심 없는 국민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세월 70년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건 말건 관심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탈을 당해도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 앞에는 진짜 큰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한 절대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국가기능과 사법시스템까지 마비시킴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아니 내란죄를 갖다 붙여서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래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만의 무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증가시키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빨리 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헌법이 보장해준 국민의 주권을 누가 도둑질한 것인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20세기 철학의 거장 버트런드 러셀은 세상의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만하고 똑똑한 사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모해한 일입니다. 이런 명언들은 세월이 흘러도 정답의 범주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으리라 봅니다만 참 속담이나 명언은 세월 100년 200년과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 불법안 이런 걸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많은 빼박 증거가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그런데 이 명언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인지 여전히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복장을 칠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 7위의 경제력으로 끌어올린 데는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꼭 밝히셔야 합니다. 수많은 빼박 증거들, 초등학생이 보고도 기절초풍할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망국병에 걸린 인간들이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자 반란 세력임을 오늘 쿡 찔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강화문 강정에 나가야 되고 오전에 아마 방송을 하나 하고 강화문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